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자, 오늘은 한반도의 근대 이행기를 이끌며 무려 43년을 군주로서 군림한 바로 그 남자, 고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종의 재위기간은 1863년부터 1907년이며 조선의 26대 군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적통이 아닌 반개의 왕족으로 사실 즉위 자체가 좀 어려운 반개였을 뿐 아니라 대원군과 신정왕후 그리고 앞서 사실상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으로 조선을 지배하였던 안동김 씨를 비롯한 노론 세력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 안에서 즉위했죠. 그의 군주로서의 지위는 그야말로 험난했습니다. 반개 왕족으로 고작 13살에 즉위해서 2년 동안은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이후 8년 동안 그의 아버지 대원군이 사실상 조선을 통치하고 고종은 말하자면 병풍이었죠. 고종이 군주다운 군주가 된 것은 1873년 친정권을 회복한 이후입니다. 자, 아무리 조선이 개판이고 안동김 씨가 난리를 치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조선의 군주는 어쨌든 국가 권력의 정점이며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양반 관료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습니다. 19세기에도 조선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바로 양반과 유교 사상이었습니다. 실학자 정약용은 군주가 무엇을 꾀하고자 하면 곧바로 요순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을 막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순은 중국의 이상향 군주로 유가 사상을 따르는 이들이 사실상 신으로 추앙하는 인물이죠. 대원군 시대에는 서구 열강과 일본, 청나라를 비롯한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조선은 철저하게 이들을 배척하고 막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시대에는 이미 다양한 서구 문물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의 강력한 힘에 고종과 신료들 역시 더 이상 낡은 조선의 유교적 이념으로 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고종의 태생적 계보를 보자면 고종은 앞서 후계자가 없이 죽은 철종의 뒤를 이었는데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홍순민 씨의 연구에 따르면 영조의 둘째 아들 장원세자의 서자인 은신군이 태어났고 그 은신군이 17세에 죽어 후사가 없자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6대 손 이채중을 후사로, 말하자면 양자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대를 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연군입니다. 이 남연군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며 대원군의 아들이 바로 명복, 즉 고종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왕실 계보상 장원세자의 후손이 된 고종은 영조의 직계라 할 수 있지만 본디 남연군의 계보는 16대 왕 인조의 직계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종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의 직계 후손이죠. 기구한 운명이죠. 인조는 오랑캐라 부르던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고종은 아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요. 고종은 대원군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들인 이들이 바로 여흥민씨, 명성황후 민씨의 일가, 즉 외척들이죠. 학계에서는 이 19세기 후반기를 아예 민씨 척족 정권기라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현실을 알고 대원군과는 전혀 다른 개화 정책을 펴니다.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나 예를 들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근대적인 사회개혁과 군의 현대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성공했지만 조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사회적인 제도를 혁신하지 못하고 왕권과 신하들의 권력을 유지한 채로 근대적인 개혁을 도모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의 양무운동이 근대화를 꾀했지만 청나라의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군대만을 현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과 비슷합니다. 민씨 일가들이 권력에 들어오는 과정은 철저하게 고종의 권력 기반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민태호, 민교모, 민규호입니다. 민태호는 후에 황제가 되는 순종의 장인입니다. 민씨 일족은 1880년대에 조선 최고의 실권직인 내무부 독판, 협판, 참의에 무려 14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민비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내무부사들은 본디 국가 인사들을 포상, 임명하는 의정부에서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씨 일족들은 내무부 자체에서 추천되어 등용되었죠. 자, 그럼 중앙의 민씨 일족들을 보자면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한성부 판윤의 민영익, 공조참의의 민관식, 강화유수 민영규, 안무사 민종묵 등 자신과 가까운 곳에 민씨 일족들을 집어넣었죠. 자, 그럼 볼까요? 한성판윤을 역임한 민영규는 국내부 대신 의정부 의정 등을 역임했고 고종에게 직접 1906년 이미 쫄딱 망한 대한제국에서 과거 조선의 영의정이나 다름없는 의정 대신을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한 뒤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자규를 받고 은사금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의사 월급이 1930년에 평균 100원이었습니다. 이 100원도 무진장 잘 버는 겁니다. 멋지죠? 심지어 자기 가문의 민비가 일본에 살해당했는데도 고종의 사촌인 그는 일본의 귀족이 되었고, 그의 자귀를 손자 민병삼이 1924년 습작해 일제강점기 내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조선의 군대에서 구식 군대로 분류되던 군인들에게 13개월치 봉급이 밀렸다가 썩은 쌀과 모래, 결을 섞어 지급했다가 대대적인 반란으로 폭발했던 이모군란이 있는데, 당시 세금과 곡식을 다루던 관청이 바로 선해청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군인들에게 썩은 쌀과 모래를 지급한 인물이 바로 여흥민씨, 민겸호입니다. 오죽하면 이모군란의 주 목표 중 하나가 민씨 일족을 쳐 죽이자는 거였죠. 선해청의 민겸호는 군인들에게는 썩은 쌀을 지급하고 왕실 혼인 비용으로는 12만 냥을 썼습니다. 민겸호는 이모군란 때 이 분노한 군인들에게 죽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 중앙관리직과 지방관리직에 들어간 여흥민씨 일가는 무려 250명이 넘습니다. 민영익, 민겸호, 민치상, 민태호, 민영목, 민영환, 민영상, 민흥식, 민병석 등등 고종의 주요 부서들은 죄다 민씨들이 들어갔고, 특히 재정, 즉 돈과 관련된 부서에는 민씨들이 완전히 장악했죠. 자, 앞서 말한 구식군대 말고 이제 고종이 심혈을 기울인 신식군대로 별기군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종이 이들은 특혜를 주며 대우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별기군의 책임자 역시 민씨 일족 민겸호입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 민비는 도망갔죠. 이모군란은 다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일단 이모군란을 제압한 것은 신식군대 별기군이 아니라 청나라 군대였습니다. 정작 공을 들인 무이영의 신식군대는 고종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나서지도 않았죠. 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13개월치 봉급을 안 주면서 부려먹더니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썩은 쌀과 모래를 주고는 이에 들고 일어나자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죽을 뻔한 고종은 이 사건에 수습이 되지 않자 반란군이 대원군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다시 대원군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후 청나라의 군대가 대원군을 납치해 텐진으로 압송하므로 고종은 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고종과 민씨 일족이죠. 최강의 악당은 민비의 친척 민영희로 일제강점기 최고의 갑부 중 하나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민영희는 세금을 강제로 걷었으며 뇌물을 긁어모았고 임금과 불가결한 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을 전행하였다. 논밭에서 걷어들이는 소장료가 100만석이며 한중일 세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갑부였으며 중국 신문에 실려 세상에 알려졌다. 이 또한 추악하기 짝이 없다. 민영희는 백성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 고종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바치고 소장농들을 착취하여 당시 조선 최고의 부자였으며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자작 직위를 받았고 은사금을 받았으며 일본의 병합에도 참여했습니다. 자, 대표적 매국노이며 손꼽히는 부자였던 이완용의 재산은 당시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넘버원 부자였던 민영희의 재산은 최소한 1200만 원 이상,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민영희의 손자가 7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민병도입니다. 아마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정도의 부자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민씨 일족은 국가 예산 외에도 뒤로 고종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고종은 또 어떠한가? 고종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군주가 직접 관직을 팔아먹은 군주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판에도 과거 급제자를 늘리라는 어명을 내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걷어들이자 신하들이 중지할 것을 말하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잔말 말라. 조선 말기에 말마다 급제자가 나고 집집마다 진사가 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그게 대운이라는 것인데 짐이 과거를 팔지 않으면 그들이 대운을 건질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이 당시가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김학진의 상소도 있습니다. 근래에 관직을 제물로 얻고 송사를 뇌물로 판결하기 때문에 무릇 서민들이 윗사람들을 질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원컨대 명백한 명령을 내려 안으로는 사법관리로부터 밖으로는 수령들에 이르기까지 송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도록 신칙하여 원통하게 된 사람이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하거나 근거 없이 팔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조선왕조 500년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이야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이 당시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착취는 아무리 심하더라도 상처나 병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이러스나 기생충은 숙주를 먹고 병들게 하지만 가능한 한 죽이지 않습니다. 숙주가 죽을 경우 자신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종과 민씨 집안이라는 기생충은 백성과 조선이라는 숙주가 사실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켰습니다. 때문에 이모군란이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니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모군란과 동학운동은 그 목표에 전부 민씨일족 척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착취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적폐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당연히 민비와 고종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종의 총애를 받고 백성을 착취하고 고위직을 맡으며 호강했던 그들이 그 구심점인 자신들의 친족 민비를 죽인 일본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가? 여기 있는 민씨 말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간들은 자기를 받으며 최소 25,000원 이상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30년 월급쟁이 의사 월급은 100원이고 두부 장사는 하루 30전으로 3일 일해도 1원을 못 벌던 시절입니다. 물론 영웅 민씨 중에도 민영환이나 민금호 같이 존경을 받거나 항의를 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비와 가까운 영웅 민씨들은 대표적으로 조선 백성을 착취하며 온갖 권세를 누리던 집안이었음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 집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비와 민씨 일족에 대한 평가나 사례는 이미 유명하고 나름대로 그들에 의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습니다. 이 패단과 적폐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바로 고종. 아니, 고종도 아니죠. 이태왕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관직을 팔아먹고 민씨 일족에게 백성에게서 착취한 돈을 받아먹고 외국 군대를 데려와 폭발한 백성들을 때려잡은 이 인간이 바로 그 원흉이죠. 애당초 영웅민씨 일족이 저런 적폐 집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절대 군주인 고종의 묵인과 승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웅민씨는 대원군에게서 벗어나 절대적인 왕권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이 조선과 대한제국의 장기말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 근본적인 원인에 고종, 이태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를 다시 평가함에 있어 민비와 민씨 일족이 그 타겟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일심동체죠. 조선의 진짜 권력자가 누구고 이러한 패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종은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신하들도 반대하는 경복궁 증축을 명령하고 왕실의 결혼 비용과 아들 순종을 위한 파티 비용에는 몇십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썩은 쌀을 주면서도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청나라 군대 불러서 박살내죠. 지금 비난의 화살을 대부분의 역사 강사들도 민비에게 돌리고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도 민씨 일족과 민비를 비난했고 신하들도 상소를 올렸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고종이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당시의 인식과 문화는 밑에 사람이 왕을 비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도 민비와 민씨 일족은 암군 고종에 대한 비난을 대신 맞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 제국주의 국가 영국과 프랑스가 덜 비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식민지 알제리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그 일본 제국도 이렇게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어디 식민지 수탈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제대로 합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식민지의 아픔을 교육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히려 프랑스의 전후 청산을 두고 프랑스를 찬양하고 있죠. 프랑스가 아프리카, 알제리, 베트남을 침략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민족 반역자를 대체 몇 명을 만들었죠? 그런데 자기들 본국에서는 그런 반역자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걸 보고 식민지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인들이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사를 아는 사람은 프랑스나 영국이 나치보다 더 나쁜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모든 적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비, 민씨 일족과 고종은 따로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고종, 즉 이태왕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이칭호를 받아들였으며 그의 아들 의친왕은 일본으로부터 30만 엔을 받고 매년 12만 엔을 따로 받았고 영친왕은 아예 일본군 중장이 되었으며 의친왕의 아들 이건은 일본이 주는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이건조차도 친일파가 아니랍니다. 민씨 집안은 고종과 이황가의 죄악을 상대적으로 대신 맞아주고 있는 샌드백에 불과합니다. 고종 이태왕은 한반도의 죄악이며 민비와 민씨 일가는 그 죄악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함에 있어 고종의 패단뿐 아니라 고종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고 또 말아먹었고 이 이황가 일당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국민은 가련하다. 9만 리를 돌아다니며 상하 4,000년 역사를 봤지만 한국 황제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청나라는 매간매직을 한 지 10년도 안 돼 천하가 큰 난리를 겪고 종사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런데 귀국은 매간매직을 하고 30년이 돼도 아직 옥자가 건재하다. 운수가 왕성하고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면 어찌 그리 될 수 있겠는가. 고종이 웃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자 청나라 공사 서수풍은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한국민은 슬픈 민족이다 라고 하였다. 감사합니다.